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염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난 2021년 9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개정됐고 이후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 매입비 350억 원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이전 시기와 규모를 결정짓는 국회 규칙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엔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란 변수를 만나 또다시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런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만나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의사당 규칙 조속 제정 화이팅! 국회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는 등 성과들을 구체화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충청권이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날 의장당 간담회에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구성 계획과 2027년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충청권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결집하고 단합하고 또 문제를 하나하나 풀려고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 4개 시도 위원장님들께서 또 의장님들께서 혼신을 힘을 다해서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채택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건의문은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두정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두정역 북부 출입구가 준공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에 개통한 두정역입니다. 개통 초기 하루 8,000명 수준이었던 이용객은 현재 18,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어 출입구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천안 두정역 북부 출입구가 지난 2019년 말 착공한 지 3년 6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북부 출입구는 두정 1교와 연접한 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9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출입구가 2곳으로 늘면서 그동안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했던 역사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개통되고 나면 확실히 편할 것 같습니다. 북부 출입구와 이어지는 두정 1교 보행 교량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가 늘 것으로 예상돼 폭을 넓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기존 남부 출입구 쪽에는 지역대학 4곳에 셔틀버스 승강장과 자전거 주차대, 유료 주차장 등을 갖춘 환승시설도 조성했습니다. 시내 버스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재의 천안시 대중교통 체계를 수도권 전철까지 연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교통 혁신을 위해서 GTX-C 천안 연장의 모든 행정력을 이용이 한결 편리해진 두정역. 앞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동안 보상비 문제로 건립이 지지부진했던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시 설계가 다시 시작됐고 오는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지난 2016년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하지만 사업 부지 변경으로 3년 가까이 지연됐고 여기에 토지 보상비 문제로 토지 수용 재결에 이어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건립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행정복합시설 실시 설계 중으로 착공은 오는 10월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면적 2,900제곱미터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약 157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시는 그동안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실시 설계가 재개되는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절차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지만 실시 설계 재개를 해서 10월경에는 착공될 걸로 예상됩니다. 인주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행정복합시설 건립. 추진된 지 약 7년 만에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각원사는 천안 팔경에도 포함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각원사의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각원사입니다. 1975년에 창건한 비교적 근래에 지은 사찰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불상과 봄철 겹벚꽃을 보기 위해 해마다 약 1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세와는 달리 각원사 진입로를 비롯한 사찰 주변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거나 아예 텅 비어 있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영업 중인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상가 지구에 있는 건물 2동은 전체 49개 점포 가운데 42곳이 비었습니다. 지난 2008년엔 관광지 지정마저 해제되면서 신체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관광차 끌고 나갔다가 여기 와서들 저녁 먹고 노래방 갔다가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동안 천안 사람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워낙 죽어갖고. 각원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지난 15일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우선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가문화 사업 전개를 통한 각원사 캠퍼스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제과업체, 주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젊은 층을 공략한 나들이 공간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의 거리 구성 사업들 이런 거 콘텐츠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원사의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태조 왕건 브랜드화 등과 연계해 각원사 일대를 시민들이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원사를 제외하면 거기 너무 초라한 공간이에요. 종전 관광지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천안시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올 여름 중에 각원사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죠. BTV 뉴스도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연중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한때 세종시 대표 상권으로 불렸으나 현재는 침체 늪에 빠진 한솔동 상권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세종시 신도시의 첫 번째 도시, 바로 첫마을이라고 불리는 한솔동 상권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손님이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많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과연 11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상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솔동에서 세종시 출범 때부터 식당을 운영해온 오세환 씨. 11년 전과 지금의 상권을 비교하면 먼저 한숨부터 나옵니다.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었죠. 지역마다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지역에 상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그쪽에서 다들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이곳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더 안 좋죠. 한솔동 상권은 크게 첫마을 1단계 상권과 2단계 상권, 그리고 곳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최초의 상권으로
11년 전만 하더라도 빈 상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도시가 커지고 주변에 상권이 생겨날수록 점차 위축되더니 지금은 문 닫은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이제 나성동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그쪽으로가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쪽 한울동이 많이 추운 거는 사실이에요. 경쟁력만 있으면 뭐 사람은 뭐 꾸준히 온다고 생각해요. 2015년도 이후 상권이 늘어나면서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0년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상인회를 하나로 모아 동지역 최초로 상점가로 상인회 등록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온누리 상품권 취급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정부 공모 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게 돼 지난 2021년 7월엔 한글 사랑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실이 최근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초롱꽃 어린이공원 인근에 한글 상징 조형물이 세워졌는가 하면 한글 벤치와 보도블록 등이 설치됐습니다. 최근엔 이곳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한글 사랑 거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글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인들은 세종시가 한글 사랑거리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김광석 거리처럼 여기를 명소로 이렇게 만든다고 줄기차게 이렇게 이제 야심차게 이 공모를 했습니다. 원한 대로 이 한글거리가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솔동 상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대전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적 위치. 교통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BRT 타면 거의 터미널에서 쓰고 바로 그냥 대전 반석동에 그냥 들어가니까 차 안 갖고 다녀도 좋고. 그리고 인근에 정부 세종 이청사가 있고 백제 고분군이 발굴된 역사성을 가진 마을이란 점입니다. 관공서가 있는데 그런 지원이 있으면 여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백제 고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문화 수도로 거듭날 세종시, 그 정체성을 담은 한글 사랑거리의 활성화와 한솔동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내가 웃어야 남이 웃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공부하는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외로운 수도승의 자세로 아동부터 성인까지 심리상담과 치료를 하며 늘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소연 씨를 만나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여는 그런 일을 한다. 저는 아동 치료 및 가족 상담을 하고 있는 전소연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우울이나 불안에 관련된 또는 분노에 대해서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케어를 위해서 치료적 서비스를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이나 코로나19 이후에 외출에 대한 것이나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에 노출되었을 때 과도하게 긴장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틱 증상이라든가 또는 말 더듬이라든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언어 표현이 좀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발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자폐성적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 언어 표현도 거의 되지 않고
너무 어려웠어요.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치료 전날에는 잠에서도 치료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모의 실현을 하고 있어요. 한 1, 2년 정도 진행하면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하는 게 뭐지? 그걸 알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다. 아이와 나의 신뢰감 형성. 신뢰감이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어떤 치료, 발달, 학습 이런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말은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가족 상담, 성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계기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아이들이 주말에 조부모님 댁을 가서 통 하나 씻고 또 목에 걸릴까 봐 졸졸 쫓아다니는 환경에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안한무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적인 상황에서 발전과 변화를 보여도 가정이라는 환경이 변화하지 않으면 변화의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를 설득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치료사로서의 언어는 있는데 부모를 설득할 성인 상담, 양육 상담에 대한 언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시작을 했고 상담자는 내담자분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기적의 장면의 목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모도 성장하고 아이도 함께 성장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참 보람되었던 그 과정이 지금 생각이 잠깐 나네요. 직업병이요? 엄청나죠. 직업적으로는 상당히 유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로서는 좀 힘들어요. 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는 주는데 그게 너무 온전히 느껴지니까 견뎌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은 제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만나 뵙고 있는 대상자분에는 성인 부부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 아이들을 건강한 어른, 행복한 어른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이런 말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국력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일에 많은 가치를 저는 부여하고 있죠. 사람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학문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학문이잖아요. 외로운 수도승, 수행자의 길이라고 상담자의 그 성숙되는 과정을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 상담의 순간들은 사실 일이라고 잘 생각이 안 해요. 삶의 부분, 그냥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진정 어린 관심, 진정성, 상담, 치료의 기본 도구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상담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김영환법 시행 이후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주는 풍경은 사라졌지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여전한데요. 천안시 스승의 날을 맞아 저마다 사연이 있는 사제지간 30여 명을 초청해 뜻깊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준영 씨는 1998년 대한민국 학생 발명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의 단순한 호기심을 발명으로 이어준 건 당시 담임 교사였던 박익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내주셨던 숙제 중에 주말에는 발명 2가지를
숙제를 꼭 내주셨는데 그때 만들어주신 습관과 그 교육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IMF의 여파로 당시 부상이었던 해외여행이 취소된 것도 두고두고 잊지 못할 얘기거리가 됐습니다. 학생이 매우 창의적이었고요. 아쉬운 건 IMF가 일어나서 둘 다 여행을 못 갔다라는 그 재미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마련한 스승의 날 행사입니다. 지자체가 스승의 날 행사를 연 건 매우 이례적인데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거나 우울증을 낫게 해준 선생님 등 각양각색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경로당 문해교실에서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7년째 사제의 연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업은 중단된 지 오래지만 늦깎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한글을 일깨워준 소중한 인연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필 잡는 법을 가르치고 글을 이제 기역, 니은, 아여여를 시작하는데 손이 아프다고 하면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하고 그거를 쓴 걸 보고 지금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래요. 그래도 표동원 선생님 오셨을 때가 참 좋았다고.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심대평 전 충남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아산의 한 대학교에서 전통 성년례가 열려 눈길을 끊었습니다. 성년례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성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학생. 긴 머리를 올리고 비녀를 꽂습니다. 당의를 입은 뒤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어른이 됐다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도 받습니다. 사는 착할 손자와 꽃화자 선화인이라 착하고 빛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술잔을 받는 예법까지 익히고 나면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책임감을 가져와야 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게 성인처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전통 성년례가 선문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목천 향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40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옛날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문대학교는 앞으로도 많은 유학생들이 지식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좀 다양하게 체험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역사회에 계시는 이런 어르신들과 함께 더불어 이런 성년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성년식을 치른 외국인 유학생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배우는 것은 물론 성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